고문 김인숙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G 환경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KD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스태피에서 초빙연구위원을 맡으셨고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 초빙교수로 계셨습니다. 현재는 한국가야X 전문가위원회 및 한다포럼 회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김인숙 박사님께서 저희에게 하노버 메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런 화면이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여기 보니까 지금 Industrial Transformation, Make the Difference라는 게 있는데요. 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네. 지금 하노버 메세 2023 올해 지금 이게 대표적인 팜플렛이라고 그러나요? 이건데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지금 말씀 잘해주셨지 인더스트리얼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디지털이 아니고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니고 인더스트리얼이다. 이 말은 산업 메세다. 산업이다. B2B, IoT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요거 한 번만 발음 좋아서 발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 Home of Industrial Pioneers.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산업계의 파이오니어들이 모이는 곳이다. 홈 오브.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 산업계의 대표들은 다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 메세다. 예, 산업 박람회다. 이렇게 말하고 올해 파트너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국가입니다. 특히 코로나 때 중국이 이제 많은 규제가 있었죠. 그럼으로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빠져나와서 넥스트 차이나를 찾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베트남,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인구 측면에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JP 모간이 이렇게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이드 투 더 마켓을 보면 인도네시아의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왜 인도네시아를 다뤘다고 생각하시나요? 작년에도 2022년에 인도네시아가 하노버 메세에 왔어요. 인도네시아의 화두가 인도네시아 4.0이에요. 4.0이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저는 인도네시아가 작년에 왔는데 깜짝 놀란 게 4차 산업혁명의 비즈니스 모델을 100몇 개를 갖고 나온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무슨 나라야 이래가지고 작년부터 주목을 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파트너 국가로 활동을 해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독일도 굉장히 주목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자원과 인적 자원과 아마 인도네시아를 세계에서 잠재적인 2, 3위 국가로 예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인도네시아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하노버 메세에 가시면 인도네시아의 별도의 관이 있어요. 홀이. 거기 가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저도 보고서만 보고서 사실은 너무 궁금했거든요. 인도네시아의 저력이 뭐지?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이 그림은 하노버라는 박람회의 건물들인데 27번까지가 있고요. 이 한 번 하나 홀이 코엑스 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그래서 이거 다니려면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나 홀에서 왔다 갔다 해도 바쁜데 이 정도로 대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각 색깔별로. 그다음에 저는 하노버 박람회에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저는 꼭 강조하고 싶은 게 하노버 메세에 가면 꼭 컨퍼런스를 가봐라. 컨퍼런스라는 건 뭐냐면 메세 전시장에 곳곳에서 화면이 딱 있고 어디서나 발표하는 개방된 공간에서 이 발표가 4,000개가 쏟아진다. 비즈니스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스테이지가 있어요. 이렇게 네. 무대가 있다는 거죠. 무대를 지금 7개로 나눴는데 이걸 꼭 보시고 갑니다. 아까 인더스트리얼 트랜스포메이션 메인 스테이지가 있고요. 2번은 에너지 4.0이에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에 관련된 거 여기 다 들어갑니다. 재생에너지, 수소연료 전지 다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거. 그래서 에너지 절약, 탄소 중립 모든 거는 여기 가면 있어요. 에너지 4.0. 3번이 4차 산업혁명이죠. 제가 항상 가는 곳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생태계, 데이터 스페이스 모든 부분이 여기 가면 다 있습니다. IoT 부분. 그다음 4번이 기술 이전. 홀 2번인데요. 이게 이제 테크 트랜스퍼라는 건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들, 최근에 있던 걸 다 가서 볼 수가 있고요. 프라운호퍼 연구소,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여기 다 와 있습니다. 여기 가면. 그래서 기술 이전에 관련된 상용화 부분이고요. 5번이 스타트업인데 저는 지금까지 바빠서 여기를 못 가봤어요. 스타트업에 가면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 전시되어 있고요. 그 옆에 바로 발표를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스타트업의 물건과 서비스도 보지만 스타트업의 대표들이 나와서 스피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타트업에 꼭 가셨으면 좋겠고 여기 가서 네트워크를 해와라. 근데 저는 작년에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이 굉장한 성과를 거둔 기업이 있는데요. 인터엑스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사장님이 통역가를 한 명을 딱 데리고 가서 미리 자기 사업 모델을 딱 PPT로 만들어 가지고 하노버에서의 대표적인 기업을 다 만난 거예요. 와.
다 만나가지고 지멘스랑 협업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해 온 사람입니다. 이게 가능하다. 한오버는 가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 부스에 서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만나가지고 내 사업 모델을 설명을 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 이게 저는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 가서 만나기 힘들잖아요. 여기는 거기 가면 다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해온 케이스가 있어서 스타트업이 있고요. 6번은 무역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GDPR의 문제랄지 트레이드의 문제랄지 뭐 요새 막 이런 문안들은 여기 6번 홀 찝어 두 번째 가면 되시고요. 7번은 네트워크라는 거 뭐 여기서 뭐 5G나 와이어리스나 인터넷 이런 것들은 14번 홀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가면 큰 스테이지가 오픈형이에요. 있다는 거고 그 이외에도 구석구석에 다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그 아까 말한 4,000개, 5,000개가 발표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Change happens where ideas meet예요. 변화는 아이디어가 만나는 곳에서 일어난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컨퍼런스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지금 재생에너지, 클린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정말 유럽 그리고 독일을 빼놓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특히 에너지 관련된 또 모빌리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기에 꼭 가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도 제가 정말 그 예전에 2015년, 16년부터 인더스트리 4.0을 계속 들었어요.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이게 이제 아마 다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가면 뭐 정책 아까 말한 다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콜리전 그리고 이번 미국 CES에서도 스타트업 반들을 많이 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산업 관련된 제조 관련된 스타트업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오버 메스에 이렇게 있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산업 B2B 하니까 스타트업들은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지멘스와의 협업 사례를 이뤄낸 그런 한국 스타트업 미리 준비를 해가서 기회를 잡은 거죠. 지금 보고 계실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분들도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미리 여기 성과를 딱 PPT로 만들어 가시고 결과물을 보여야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준비가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에게 좋습니다. 예. 네,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시면 아까 말한 메인 스테이지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통 15분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표도 있고 패널 토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프로덕트 카본 풋프린트란 말이 있고 여기서 중요한 말은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입니다. 요게 화두예요. 패스포트는 여권이라고 그랬잖아요. 프로덕트 패스포트인데 디지털이 붙었잖아요. 요 주제가 중요한 주제고요. 콜라보레이트란 말을 자주 들을 겁니다. 밸류 네트워크. 그다음에 리질리언스란 말, 탄력 회복성. 요 부분에 대한 이런 주제들이 발표된다는 거고요. 여기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프로그램도 보시면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테크 트랜스퍼 컨퍼런스거든요. 5G 이게 나오죠. 기술적인 거. 그다음 데이터 주권 부분, 그다음에 AI 나오고요. 호라이즌 유럽이 굉장히 큰 유럽의 프로젝트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골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비교하고 싶어요. 한오버를 왜 가느냐? 그러니까 CES는 컨슈머, B2C가 강한 점이고 다보스 포럼도 굉장히 비싼 곳이잖아요. 다보스 포럼 월드 이코노미 포럼인데 저는 그거를 합친 게 한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오버는 전시도 있고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포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자리에서 컨퍼런스도 볼 수 있고 전시도 볼 수 있다. 특히 산업에 관련된 유일한 전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방금 그 컨퍼런스를 강조하신 면이 저는 되게 다가오는데요. 이런 뭐 CS나 이런 가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커요. 사실은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그 전시만 해도 볼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라도 더 보고 싶은데 왜 컨퍼런스를 들어야 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보면은 한오버를 이틀만 보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냥 훑어보고 가는 거죠. 그런데 한오버의 핵심은 저는 컨퍼런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기업의 그 전시관에 가서 보는 거는 그것만 보고 있잖아요. 전체 맥락을 알아야 돼요. 트렌드를 알아야 되고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컨퍼런스입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유니크 널리지 플랫폼이라고 써 있잖아요. 전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그 모든 사람들의 발표가 들어있고 토론이 들어있고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보지 않고 몇 개의 사례만 보고 간다? 저는 뭘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볼 수, 전시가 사례가 아니라 사례를 꿰뚫는 방향,
트렌드, 우선순위 이걸 잡아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는 건 저는 컨퍼런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정말 공감하는 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지금 볼 것도 많은데 내가 왜 여기 앉아서 이걸 듣고 있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많은 결정권자들이 그리고 그 각 주체가 되는 플레이어들이 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어떤 고민을 통해서 왜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통찰을 꼭 얻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노버에 가면 먼저 돌지 말고 컨퍼런스부터 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컨퍼런스 듣다 보면 가고 싶은 곳이 생겨요. 내가 듣다가 저기 한번 가봐야겠는데 그렇게 가는 거랑 네. 그냥 가보는 거랑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듣고 나서 어디를 갈지를 결정해라. 와. 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그럼 마치 책의 목차를 먼저 훑어보고 전략적으로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중요한 말입니다. 목차를 보고 네. 뭐가 나가 관심인지를 보고 가는 게 훨씬 더 그래야 그렇게 듣고 가면 아까 당신 거기서 내가 들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훨씬 낫죠. 그렇죠. 대표한테 가가지고 나 아까 당신 어디 가서 들었는데 아까 그게 이해가 안 돼 이렇게 가는 거랑 이거 뭐예요 물어보라는 건 다르죠.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거부터 가라고 말하고 싶고 네. 그럼 저는 이제 이런 걸 보고 오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2022년에 가봤더니 아 리질리언스가 화두구나 이게 서스테너빌리티가 목적이고 인터오퍼레이블 디지털 전환은 수단이구나. 그다음에 그거의 성공은 오토노미구나를 이 세 개를 딱 꿰뚫을 수가 있었어요. 아, 명분은 서스테너빌리티구나. 명분. 실리는 이거구나. 그거를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오토노미구나. 요 관계를 저는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다는 거. 아까 말한 DPP, 디지털 프로토 패스 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눈에 딱 찍고 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2019년 건데 2019년에는 27개관이 모두가 열었습니다. 2023년에 17개만 열었잖아요. 이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게 규모가. 작년에 갔더니 중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중국이 못 들어가지고 올해는 중국이 오면은 커질 텐데 네. 또 이제 2019년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컸을 때 모든 관 그러니까 우리가 킨텍스를 다 열듯이 모든 관이 열었어요. 2019년이었다. 이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고 이게 이제 북문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북문으로. 근데 북문, 동문, 남문이 있어가지고요. 북문에서 남문을 가려면 15분 이상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가 셔틀버스가 왔다 갔다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저는 이 그림을 꼭 보여주고 싶어요. 이 세 사람이 독일의 브레인입니다. 근데 저는 참 인상적이었던 게 2011년도에 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말했다고 생각하잖아요. 틀렸습니다. 슈밥이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제일 먼저 한 사람들 이 세 사람이에요. 2011년도에. 이 세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이 사람이 인공지능 연구소 네. 이 사람이 바스타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가운데 사람이 카거만인데 우리나라에 많이 왔습니다. 이 카거만이 산업계를 대변한 사람, SAP에 근무했고 아카텍에서 이 산업계, 연구계 이 사람이 중요한데 연방경제부의 루카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만나서 2011년도에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조업을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막 프로덕트 인터넷 이렇게 이름을 지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메르켈 수상이 말이 안 들어온다 이게. 말 좀 바꾸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4차 산업혁명 이게 좋겠네. 그 말을 만든 사람이 이 세 사람이에요. 그 독일 말로는 인두스트리 4.0 이렇게 말해요. 근데 독일 말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말이 인두스트리 4.0이에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이상하게 이거를 슈밥이 말했다고 그러는데 잘못된 겁니다. 2015년이 아니에요. 10년이 아니고 2011년도에 이 세 사람이 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이 세 사람이 연구계, 산업계, 정부를 대변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세 사람이 지금도 만나요. 이 사람이 11년 전에 만났는데 작년에 세 사람이 다시 만난 거예요. 10년을 회고하면서 너무 갑자기 저도 감격이 막 무량한 거예요. 다 나이가 들어가서 흰머리가 많아졌어. 이 세 사람이 다시 만나서 우리가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도 4차 산업혁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전 되게 좋았습니다.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문 앞에서. 아니 바로 밑에서 그래서 막 질문도 하고 막 같이 내가 막 같은 레벨인 것처럼 막 착각도 하고 막
박사님, 그리고 저도 지금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요. 제가 그 2014년에 그 독일 보시에서 있었을 때 인더스트리 3.0, 도대체 인더스트리 3.0 물어봐도 제가 대답을 잘 들을 수 없었는데 박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게 되게 인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세 명이 만나서 이름을 지었고 4차 산업혁명이라 이름을 지었고 10년 후에 다시 하노버 메세에 와가지고 이걸 다시 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노버 메세는 4차 산업혁명의 본산지예요. 네. 여기서 다 얘기합니다. 네. 예, 요거 그림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이걸 보면 이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갔더니 막 이런 뭐 떡시루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막 딴 얘기 하더니 그 다음에는 막 연결했다가 막 이게 막 카타넥스까지 쫙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저도 이 그림이 참 좋아요. 얘네들이 4.0을 2011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2013년도에 AS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가이아X가 만들어져요. 데이터 스페이스가 만들어져요. 매뉴팩처링 X가 생겨요. 카턴 X가 생겨요. 모빌리티 데이터 스페이스가 생겨요. 이게 다 어디 가서 볼 수 있느냐? 하노버 가면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쌓아오고 있는지. 얘네들은 독일은 산업 데이터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 이게 이 증명이에요. 산업 데이터 시장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공장에서 나온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 네. 공장에서 나온 데이터를 아마존에 계속 놔둘 거야? 아마존에 끌려 다닐 거야? 이 고민을 2011년부터 했다는 거. 그래서 아마존이나 구글에 끌려들지 않기 위해서 데이터 주권이라는 말을 하고 시장을 설계하고 있다는 거를 곳곳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가보면. 저도 작년에 이걸 보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이 그림 하나가 저는 인사이트가 딱 오는 거죠. 아, 데이터 익스체인지 프레임워크이구나 이게. 프레임워크는 기술과 경제와 법령이 동시에 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그림을 딱 보고 알았어요. 오, 이게 시장 디자인이네, 마켓 디자인이네. 저는 이거 한 장 보면 가슴이 뛰는 거죠, 이제. 오, 그렇지. 네. 그리고 너무 통쾌해요, 박사님. 왜냐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알았을 때 그 안에 기반으로 가는 거잖아요, 위에. 이 그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결국 아까 말한 기술을 아무리 개발해봤자 상용화해봤자 스케일업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마켓 디자인에서 스케일업이 되려면 시너지 효과가 나려면 비즈니스, 팔리시, 룰, 테크니컬이 동시에 작동을 해야 돼요. 선차적이 아니라 네네. 같이 맞물려서 막 돌아가야 되거든. 그거의 결과물들을 워킹 그룹들이 하고 있고 이 모든 결과물들이 하노버에 나온다. 이 모든 결과물들이 네. 이걸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도가 나갔는지, 뭐가 어땠는지 그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꼭 주목해야 될 게 독일 전기전자협회 쯔바이라는데요. 이 쯔바이가 유명한 곳입니다. 국제 표준은 거의 다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 쯔바이의 발표를 보면 흐름을 제일 빨리 알 수 있어. 아, 얘네들이 뭐 하고 있구나. 이 쯔바이를 제가 꼭 찾아보는데 모티베이션 오브 데이터 스페이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네. 데이터 만들어라. 이게 이 사람의 지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된 협회인데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전자 디지털 산업협회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꼭 주목해야 되는 게 이 쯔바이, 이 협회 발표를 주목해서 봐라. 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발표한 쯔바이의 발표가 이런 거죠. 야, 제조업체 데이터로 뭐 먹고 살아. 이 그림이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부품 하나를 팔면 모듈을 사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세팅을 했어요. A, B, C만 먹고 살았어요. 독일이. 네. 이 세 사람만 먹고 살면 안 되겠죠. 네. 다른 사람이 먹고 살아야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새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솔루션 공급업체, 솔루션 그러니까 설계, 운전 데이터,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플랫폼 4명이 추가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시장이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독일이 제조업으로는 안 된다. 제조 데이터의 공유 모델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요. 이게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영업이익률을 2%에서 3%, 4% 올릴 수 있는 모델이 요거다. 이거를 쯔바이가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걸 해봤고. 그리고 저는 정말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렇게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마켓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사람들이 뭔가 변화를 하려면 막 데모가 일어나고 안 된다라고 하죠. 우리는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큰 기업들은 특히 움직이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뒤처지게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상생할 수 있다. 정부도 용역을 이렇게 줘야 돼요. 네. 어느 하나한테 주면 안 되고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와라. 그렇죠. 투명하게 발표하라. 네.
예, 그게 조건이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보쉬에 계셨다 그러니까 보쉬 기업 보쉬 발표도 저는 꼭 봐요. 왜냐하면 보쉬가 발표하는 게 굉장히 앞섭니다. 얘네들 빨라요. 또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하고 보쉬가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제품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라. 네. 그래서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란 말 좋잖아요. 패스포트? 이 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새롭고도 개방형 표준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오픈형. 그래서 얘네들 기터브하고도 계속 일하고 있고요. 독일이 글로벌하다는 게 기터브랑 일하는 거예요. 오픈소스랑. 네. 예, 그게 글로벌한 겁니다. 그래서 개방형 생태계에 참여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너 혼자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요거가 저는 보쉬 발표를 꼭 봅니다. 아 그리고 기터브 지금 대표가 안 그래도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사실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그분 이야기하는 거 앞에서 듣고 제가 엄청난 그런 공감과 굉장히 저기 네, 개발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이 그림이 작년 그림인데 저도 너무 좋았던 2022년 데이터 스페이스인데 여기서 핵심은 네. 우리나라는 모빌리티 플랫폼, 헬스 플랫폼 다 따로따로는 잘 만들어요. 네. 연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는 연결을 전제로 만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네. 바이오, 모빌리티, 반도체, 공공, IT, 금융, 미디어, 제조가 연결된다라는 거. 네네. 왜 연결돼야 되죠? 연결돼야 돈을 많이 법니다. 하나만 갖고는 돈은 그냥 1,000원짜리 버는 거고요. 내가 연결해야 10,000원을 법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혼자만 해서는 1,000원, 100원도 못 벌어. 근데 계속 1,000원을 벌 수 있느냐? 그것도 못 벌어요. 중국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나 혼자서 1,000원을 싸게 먹겠다.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중국, 인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인건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공공 데이터 그리고 네. 데이터를 오픈시키고 서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게 정말 더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공공 데이터도 왜 안 가져가냐고 막 불만이에요. 왜 안 가져가겠어요? 몰라서 못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공공 데이터 바로 쓸 수 있습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걸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매개자가. 그 비즈니스가 나와야죠. 네. 예,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걸 살려야 되는데 공부가 다 해줘 가져가라면 가져가지냐고 이게. 안 되죠. 예,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 저는 이제 요 그림이 데이터 스페이스가 가장 저는 산업 데이터 시장이에요. 네. 요게 제일 궁금해요. 아, 산업 데이터 시장에 오너가 있고 프로바이더가 있고 컨슈머가 있고 유저가 있고 브로커가 있다는 거예요. 앱 개발자가 있고 스토어가 있고 보캐블러리가 있고 정산소가 있는 거죠. 얘네가 돈을 벌 수 있을 때 시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네.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합의를 해야겠죠? 그렇죠. 이걸 만들어내는 브로커가 잘해야 되겠죠? 네. 이걸 만드는 게 용역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디어든 교육이든 컨텐츠든 뭐든 네. 그걸 막 던지는 거죠. 독일은. 네. 막 300개 유스케이스를 하라는 거예요. 그 돈 되는 건 애만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꼭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16개 영역, 에너지 4.0, 농업도 중요합니다. 에어로스페이스, 모빌리티, 헬스, 순환경제, 스마트 시티, 공공부분, 스페이스, 교육, 리빙, 금융, 물류, 미디어, 지리 16개 정보가 같이 소통된다라는 거. 이게 산업 데이터 시장이다. 와, 네네. 예, 요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혼자 헬스한다고 헬스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 아니죠. 예, 그거를 잊지 네. 말기를 바라고요. 네. 그다음 이제 가서 볼 것이 제가 이제 이건 2021년도에 본 사업 모델이에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보라고 그랬잖아요. 가서 이게 다 컨퍼런스에 발표되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하나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트럼프라는 회사가 3억짜리 기계를 팔아야 돼. 근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 그래서 못 하고 있었어. 근데 릴레이어라는 브로커가 릴레이어라는 데이터 엔진 회사가 얘네 둘을 딱 만나가지고 야, 너 돈이 없지? 그러면 너는 이거를 구독 경제예요. 네가 자를 때마다 300만 원만 내. 그거를 얘가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이 300만 원을 뽑아내는 게 노하우입니다. 300만 원일지 200만 원일지 100만 원일지. 그럼 얘는 커팅할 때마다 300만 원만 내면 돼요. 내가 돈 하나도 안 드리고. 그럼 300만 원만 내면 얘는 뭐가 좋냐면 운전 데이터를 대신 줘요. 내 설비가 공장에서 어떻게 운전되는지를 알아요. 네. 그래야 설계도 다시 할 것이고 그렇죠. 개선을 하죠. 맞아요. 그 노하우를 알고 그 대신 얘를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누가 냈다고요? 릴레이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둘은 그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이거를 보고 얘가 이걸 잡아내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니까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럼 중소기업은 트럼프 상대할 필요가 없이 얘만 상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이 릴레이어 회사가 어디 자회사냐면 독일의 제일 큰 재보험회사의 자회사예요. 보험회사 여기 왜 오죠?
보험회사는 뭘 잘해요? 보험 요율을 잘 잡아요. 네. 리스크를 잘 알아요. 네. 이 리스크를 보험회사의 노하우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자회사예요. 이게 바로 데이터가 나왔을 때 생기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에요. 데이터가 없었다면 둘이만 계속 있었겠죠. 그렇죠. 이게 새로운 사업 모델이에요. 이거를 저는 한후보에서 본 거죠. 2021년. 그리고 박사님 저는 여기서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람들이 공개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공개를 이제 또 자기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죠. 근데 지키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개발이 안 된다는 그렇죠.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거를 풀어나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릴레이어라는 여기가 같이 창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만든 거예요. 맞아요. 서로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그냥 그대로 가면은 거기 머물거나 뭔가 지켜줄 수 없는데 이렇게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타나서 같이 창출해준다는 점. 그게 데이터 경제예요. 네. 요게 핵심이에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스타트업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쵸. 요게 스타트업이에요. 그쵸. 예. 그리고 또 다른 스타트업들도 내가 이미 잘하고 있는데 내가 뭐가 필요하겠어? 비즈니스 데벨롭먼트 뭐가 필요하겠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다른 플레이어들이 제시해주는 아이디어나 방향성을 통해서 훨씬 크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기회를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안 내놓는다고 그러면 왜 안 내놓냐면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잡아내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데이터는 노하우는 얼마든지 보완을 걸 수 있어요. 메타데이터 갖고 해도 되고요. 아무 걱정. 중요한 건 이 비즈니스를 못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한테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독일과 오스트리아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저녁도 먹었는데 저는 이 사람을 딱 보는 순간 필이 딱 꽂힌 거예요. 요 사람 되겠다. 그랬더니 1년 사이에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이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발표할 저 사람 그러면 1년 후에 가보면 내가 못 만나는 거예요.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아, 나 진짜 이 사람은 카이라는 사람인데 너무 내가 멋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델타 DAO라는 대표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DAO에 주목하셔야 돼요. 다오요. 다오. 다오가 뭐예요? Decentralized Automated Organization이잖아요. ORG랑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만나서 제조업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데이터를 카탈로그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오픈소스 기업인데 이 사람들도 스타트업이죠. 네. 12명이 만난 거예요. 지금은 엄청 커졌을 겁니다. 작년에 12명이었는데. 예. 그런 게 이 사람도 스타트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사업이 뭐냐면 공장에서 여러 데이터가 오잖아요. 아까 프로덕트 패스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디지털. 요걸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그 스타트업이. 데이터가 나오면 바로 카탈로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커머스 시장에서 제품을 카탈로그 하잖아요. 네. 데이터 시장은 데이터셋을 카탈로그로 사고 파는 곳이에요. 데이터 시장은. 그럼 데이터 시장에 누가 필요하다고 했죠? 아까 프로바이더, 컨슈머, 브로커 이 사람들이 다 스타트업이 해줄 역할들이에요. 시장을 만들어주는 역할. 그래서 저도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카터나 X인데요. 박사님 아까부터 가이아 X, 카터나 X가 나오는데 카터나 X 이거는 과연 무엇인가요? 카터나가 최인의 그 라틴어인데 제가 작년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자동차 회사를 보세요. 벤츠, BMW, 폭스바겐이 만났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왜 만났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모든 밸류체인이 망가지니까 얘네들이 주장한 게 벤더 프리예요. 혁명적이지 않아요. 난 이런 말 들으면 막 벤더 프리. 이게 얘네들의 목표예요. 벤더 프리가. 그래서 모든 업종들이 만나서 얘네들은 1,000개, 2,000개, 3,000개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게 되면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글로벌 밸류 체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결과가 나는지 가서 꼭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한호바 가서 가장 궁금한 게 카터넥스가 유스 케이스를 10개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결과물이 발표될 거예요. 1년 동안 결과물이. 그러면 이 중에서 저는 찝는 거죠. 뭐가 잘 됐나. 요걸 보고 싶어요. 이 중에서 성공한 게 있고 실패한 게 있을 거고 이거 우리나라 써먹을 게 있을 거고 없는 게 있을 거라서 요거를 발표를 보고 싶다. 유스 케이스가. 그래서 요걸 한번 가서 궁금해서 보고 싶고요. 박사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터나 X가 또 중요한 게 산업 중에서 가장 큰 게 또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은 이제 당연히 독일이 또 강국이겠고요. 그래서 이 점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또 카터나 X에 대해서 또 왜 이게 또 중요한지. 그러니까 카터넥스는 독일이기 때문에 카터넥스가 중요해요. 독일은 자동차 산업이 죽고 살기 때문에. 네. 한국은 다를 수 있어요. 이걸 고민해야 돼 우리는. 독일은 자동차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동차에 몰빵을 하는 거죠 지금. 카터넥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독일이 얘네들 처음부터 네덜란드부터 협업을 하고요. 이 카터넥스 안에 국제적인 기업이 다 들어와 있어요. 글로벌 기업이.
그 독일은 카터넥스가 중요하다. 근데 카터넥스가 저는 관심이 뭐냐면 산업 생태계 시장을 제일 먼저 보여줄 게 카터넥스라는 거예요. 샘플을. 저는 거기서 기대해요. 아까 산업 데이터 시장이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제일 먼저 보여줄 거다. 그 메커니즘을 보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얘는 그게 관심이 있어요. 저는 메커니즘에 관심 있는 거고 네. 독일은 자동차가 핵심이기 때문에 카터넥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뭐 만들까요? 저는 막 미디어 콘텐츠 이런 거 좀 만들고 싶어요. 우리나라 한류 잘하잖아요. 네네. 이런 거. 네. 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반도체로 갈지 배터리로 갈지 미디어로 갈지 뭐로 갈지 우리는 그걸 고민해야 돼요. 독일처럼 자동차가 꼭 답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럼 독일은 카터나 X인데 그러면은 한국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예,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와야 돼. 메커니즘은 네. 시장 작동 메커니즘. 예, 좋습니다. 예. 또 보고 싶은 게 이런 게 독일 애들은 아까 말한 산업 생태계 시장을 자동차, 항공, 우주, 뭐 데이터, 미디어, 교육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0개 등대 프로젝트거든. 11개. 이 결과도 궁금해요. 결과가 뭘까? 네. 예, 그거 보러 갑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예. 네, 박사님. 이렇게 정말 한오버 메세 그리고 가야 X, 카터나 X 그리고 산업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덕분에 우리나라의 더 많은 기업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이것을 알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오버 메세가 올해 언제죠? 아, 좋습니다. 4월 17일부터 시작입니다. 약 2개월 남았는데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4월 17일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름다운 봄에 독일 하노버에서 네, 네. 이제 진행되는 하노버 메세 많은 기대가 되고요.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또 도움되는 그런 내용들을 또 박사님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의 팁은 하노웨스에 가면 그 뮌헨 맥주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뭐 몇천 명이 들어가는 하노베스 안에 가서 맥주도 한 잔 드시고 그러니까 4월 말이 되면 봄날이기 때문에 낮이 길어요. 그러니까 밤 10시까지도 환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컷 놀아도 됩니다. 와. 예.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 여러분의 협력자 엘라이가 함께하겠고요. 우리 김인숙 고문님 박사님과도 여러분들께 그런 현장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세요. 우리 하노버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